안녕하세요. 로망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나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나폴레온 힐 지음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의 힘은 무한하다. 성공 철학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면 우선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마음의 준비는 우유부단, 의혹, 공포라는 세 가지 적을 마음속에서 없애는 것을 말한다. 우유부단, 의혹, 공포. 직감은 세 가지 적 중에서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파괴적인 세 적은 매우 사이가 좋으므로 만약 그 하나라도 발견될 경우 나머지도 가까이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우유부단은 공포의 묘목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유부단은 결단력 부족으로 생기고 이것이 의혹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유부단과 의혹이 결합하여 공포가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하여 공포가 성장하며 그 과정은 매우 느립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적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포는 어느 사이엔가 싹이 터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크게 자랍니다. 공포는 잠재의식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처럼 침입하기 어려운 곳에 숨어 있으니 내쫓기 쉽지 않습니다. 공포는 마음의 상태다. 공포에는 6가지 기본 요인이 있어서 이것들이 서로 다투어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 6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꽤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6가지 공포를 가장 영향력이 강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난, 비판, 질병, 시련, 노령, 죽음. 이 중에서 가난, 비판, 질병의 공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공포란 마음의 상태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항상 무엇인가에 지배받으며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인간은 마음속에서 떠오르지 않는 것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즉, 모든 것을 창조하는 힘은 마음의 번뜩임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번뜩임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관계없이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창조하려는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작은 우연한 번뜩임을 통해 또는 타인의 마음에서 발신되는 번뜩임을 통해 경제적인 면은 물론이거니와 사업, 직업, 직위 등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연한 마음의 번뜩임이라 해도 의도적으로 기획된 아이디어와 똑같은 영향력을 가집니다. 능력, 교육, 체험, 두뇌 등의 요소가 똑같은데도 어떤 사람들은 행운의 혜택을 입어 성공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 방법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열어 남의 두뇌에서 발신되는 번뜩임을 수신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완고하게 마음을 닫고 자기 마음의 번뜩임만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자연은 인간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으나 단 한 가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고다. 인간이 창조하는 것은 모두 사고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공포를 제거할 방법이 떠오를 것입니다. 모든 사고에는 그것을 현실화하는 힘이 내포되어 있으나
공포나 빈곤에 따른 사고의 번뜩임은 파괴적인 결과를 현실화할 뿐 결코 부나 용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여 모든 상상을 파괴하고 모든 자신감을 좌절시키고 모든 열의를 빼앗아가고 모든 의욕을 꺾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포는 사람의 혼을 빼고 예리한 사고력을 파괴하고 집중력을 분산시키며 인내력을 흔들리게 하고 의지의 힘을 죽이고 큰 뜻을 부수고 기억을 흐리게 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실패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공포는 사람들을 나태하고 불행한 세계로 빠뜨립니다. 어떤 것이든 마음만 먹으면 희망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풍족한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불을 손에 넣으려고 한다면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를 분석함으로써 알고 싶지 않은 자기의 약점까지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용기를 갖고 자기의 진정한 모습과 맞서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한 항목씩 체크할 때 스스로가 재판관이자 동시에 판사이고 검사여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이기도 하고 원고, 피고이기도 하며 방청인이기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결코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한 자기를 만나 스스로 엄한 질문에 명확히 답변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기 분석을 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자기 모습이 밝혀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솔직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당신을 잘 아는 솔직한 친구가 입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테스트가 괴로울지 모르겠으나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해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무서운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별로 무서운 것이 없어요. 라고. 그러나 이 대답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그들이 공포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공포가 도사리고 있지만 그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포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공포라는 대적을 찾아내 추방하는 데도 용기 있는 분석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고민은 공포를 가져오는 마음 상태입니다. 고민은 조금씩, 그러나 태산처럼 마음속에 쌓입니다. 또한 고민은 교활하고 섬세하게 마음속을 차지합니다. 고민은 인간의 논리적인 사고를 혼란하게 하여 자신감과 의욕을 파괴합니다. 고민은 우유부단함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우유부단에 빠지면 결단이 늦어지고 한 번 내린 결단도 쉽게 변경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각오입니다. 각오는 위대한 결단이며 각오한 사람은 불안에 휩쓸리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오를 함으로써 공포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 무엇라 말하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 신념에 따른다는 굳은 결의가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판에 대한 공포를 없애줍니다. 세상을 살면서 온갖 일을 경험하고 헤쳐나가야 하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공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이 열리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게 되고 행복을 손에 넣을 것입니다. 파괴적 사고에서 나를 지켜라. 공포가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가는 상태는 그 속도나 힘의 위력 면에서
방송국 안테나에서 발신된 전파가 라디오로 수신되는 것과 흡사합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고를 뿌리고 다닌 사람은 반드시 회답을 받습니다. 파괴적인 사고는 말로 하지 않아도 전염되는 것으로 그 여파는 예상보다 훨씬 크게 돌아옵니다. 파괴적인 사고를 뿌리고 다닌 사람이 회답으로 받는 것은 창조적 상상력의 저하입니다. 파괴적 사고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어 그들을 적으로 만들며 스스로 파괴적 인격을 만듭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남의 인생마저 파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공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마음의 평화를 지녀야 합니다. 불안을 제거하고 공포를 없애고 안정된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소망은 분명해지고 성공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성공으로 가는 출발점은 안정된 마음을 만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마음을 잔잔히 하고 마음을 닫도록 노력하세요. 당신은 마음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희망하는 인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성공자가 될 수도 있으며 패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든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든 파괴적 사고를 허용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며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악마에 대처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은 당신에게는 의지의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 의지의 힘으로 마음속에 면역체를 구축해 두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결점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나태하고 관대하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마 당신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6가지 공포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더욱 굳건히 일어서서 이 공포와 싸울 태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파괴적 사고를 허용하는 마음은 잠재의식 중에 숨어 있으므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과감하고 철저히 모든 파괴적 사고를 마음속에서 내쫓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즉, 만일에 대비한 상비약까지도 모두 내다버리는 심정으로 당신 마음속에서 내버려야 합니다. 감기도 들지 않을 것이며 두통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적극적 건설적으로 생각하여 불필요한 일로 고민하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따위의 불행한 생각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약점으로 아무런 의문도 없이 파괴적 사고에 마음을 개방하는 버릇이 들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 정도로 큰 손해를 입히는 약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런 약점을 가진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 약점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진보입니다. 다음은 진정한 자기와 직면하고 싶은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질문입니다. 질문은 총 57가지이고요.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했다면 당신은 누구보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매주마다 한 번씩 진지하게 이 질문을 읽고 대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계속하면 이 질문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체험으로 알 것입니다. 질문 중에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때 제3자는
반드시 당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단 한 가지를 빼고는 세상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에 지배됩니다. 그 한 가지란 인간의 사고입니다. 인류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서 이 이상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입니다. 사고 중에는 예지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지 능력이라는 특권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자기 마음을 조정하지 못한다면 세상 어떤 것도 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것을 조정할 수만 있다면 비록 재산이 없더라도 무엇 하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진실로 가치 있는 재산은 당신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마음의 재산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용 방법을 조절하기 위해 당신에게는 의지의 힘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법률에 따라 파괴적 사고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파괴적인 역량을 확산시키는 사람은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파괴적 사고를 지닌 사람들은 인간의 소리를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기계를 만들 수 없다고 토머스 에디슨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들고 나온 근거는 지금까지 누구도 그런 기계를 만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마음속에서 상상하고 믿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는 진실을 믿었습니다. 파괴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울워스를 향해 10% 균일가 상점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념과 이론에 근거를 둔 명확한 계획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10억 달러 이상의 부를 이룩했습니다. 헨리 포드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디트로이트 대로에서 시운전하려고 했을 때 지식인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실용화될 리 없다고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에 돈을 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포드는 이 자동차는 가까운 장래의 지구 전체를 메울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포드의 말처럼 되었습니다. 부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 이것만은 말해두고 싶습니다. 헨리 포드와 상식인들과의 차이는 포드에게는 마음을 조정하는 의지의 힘이 있는데 반해 그들에게는 무엇이나 비판하려고 하는 불만만 있다는 것입니다. 불만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의지의 힘이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의지의 힘을 써서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기 훈련과 습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이 마음을 지배하느냐, 마음이 당신을 지배하느냐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습니다. 자기 훈련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목표를 향한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전기를 분석해보면 그들은 반드시 자신의 목표에 몰두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려면 명확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갖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잘 알고 그것에 대한 완전한 핑곗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교묘하게 핑계를 댄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행복해질 수도 없으며 부를 이루지도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공을 하고 싶은가, 하기 싫은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참 모습과 직면하는 용기만 있으면
자신의 결점을 알고 개선하여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의 실패 중에서 이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약점만 알고 있으면 어디에서나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비해 자기를 분석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거나 핑곗거리만 생각한다면 누구든 자기를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의 실패를 변명하려는 것은 인생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이 핑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공을 단념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핑계거리를 고집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핑계에 스스로를 묻고 맙니다. 핑계를 변호하려고 또 다른 핑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핑계를 만드는 습성은 여간해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플라톤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가치 있는 승리는 자신을 극복하는 일이다. 자기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다. 다른 철학자도 내게 남에게서 발견한 가장 추한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했을 때만큼 놀라운 일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가장 신비한 일이었다 라고 말한 엘버트 허버트는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인간은 왜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 핑계를 대어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가? 그런 일에 소비하는 시간을 자신의 약점을 개선하는 시간으로 사용한다면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핑계를 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인생이란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당신의 상대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머뭇거리고 있으면 상대는 그 사이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당신이 싸우는 상대는 결코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전에 핑계를 댄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책에 나오는 인생의 성공 철학을 숙지한 이상 이제 핑계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익혔는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숙달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스터한 인생의 성공 철학으로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여 확신을 더해야 합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납시다. 그의 말을 빌리자 인연이 있으면 이 책에서 다시 만납시다. 네, 이번 영상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